이번 시간부터는 선택 미적분의 이론들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열의 극한을 공부해야 될 텐데요. 수열의 극한은 무한수열 an이 있다고 합시다. 무한수열 an의 극한값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수열이라는 말은 수열이 무한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극한값을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러니까 무한히 진행하는 수열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느냐, 그걸 조사하겠다는 얘기겠죠. 먼저 수렴 발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n이 무한히 갈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 그럴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열 an이 무한히 진행하면서 어떤 특정 값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 수렴한다고 말하고요. n이 무한히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극한값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수열 an이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은 알파, bn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가정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kan의 극한값은 상수 k는 n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k를 앞으로 뽑아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쓸 수 있고요. 요 값이 알파로 대응이 되니까 k 알파로 쓸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변화의 식을 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의 극한값.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할 때는 이 리미트 기호를 분할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으로 쪼개서 결국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결정되겠죠. 3번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열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기호는 얼마든지 쪼개서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앞에 거는 알파, 뒤에 건 베타가 돼서 알파, 베타의 곱으로 나타나겠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분모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분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쪼개서 쓰면 베타분의 알파가 될 텐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베타는 분모는 0이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베타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부과돼야 될 거고요. 다시 5번에서 an이 bn보다 항상 작아요. 크기를 비교하면. 요 말이 말하는 건 모든 항에서 순서가 같은 것끼리 비교를 했는데 an이 bn에 비해서 작아요. 그런데 그 극한값은 물론 큰 쪽이 크겠죠. 근데 반드시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예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자, an이라는 수열을 첫 항을 1로 잡고요. 둘째 항은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로 진행되는 공기 3분의 1의 등비 수열이라고 합시다. bn은요, 2, 3분의 2, 3의 제곱분의 2, 3의 세제곱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똑같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의해서 크기를 비교하면 A1은 B1보다 작죠. A2는 B2보다 작고요. A3는 B3보다 작고, 항상 BN 쪽이 AN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항을 써볼게요. 일반항 AN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의하면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죠. 첫 항은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얘는 3의 n 빼기 1승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도 첫 항 곱하기 공비 3분의 1의 n-1승으로 쓸 때 3의 n 빼기 1승분의 2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bn이 크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일단 an 자리에 3의 n 빼기 1승분의 1로 썼어요.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가죠. 분자는 상수예요. 분모는 엄청나게 크고 분자가 일정하다면 얘는 그 값이 0으로 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리에 3의 n 빼기 1승분의 2로 대입을 할 때 분모는 역시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일정한 상수입니다. 그러면 큰 거분의 작은 거의 개념은 다 0의 수렴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이해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AN이 BN보다 항상 작지만 그 극한값은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저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익혀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극한값의 꼴 C는 0이 아닌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대로 무한대로 하나의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무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 박스에 무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Infinity is not a real number. Infinity는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real number라는 거는 실수죠. 무지무지 크다는 개념은 있는데 그거는 실수로서 크기를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는 크기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어떤 변수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무한대는 뭘 갖고 있냐면 여기 농도, 밀도라는 말이 있죠. 그걸 원어로 dens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농도, 밀도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한대끼리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끼리 크기를 비교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밀도라는 거, 농도라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차수 또는 지수식에서는 미세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큰 것이 차수가 작은 거에 비하면 월등히 큰 무한대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저 density에 대한 개념을 가령 이런 극한값을 정의해 봅시다. n제곱 빼기 2n의 극한값. 실제 이 극한값의 꼴은요. 이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2n도 무한대로 가는데 사이에 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근데 앞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2차의 무한대고 뒤에 2n은 1차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2차의 무한대에서 1차의 무한대를 뺐을 때 이 극한값은 차수가 높은 쪽이 작은 거에 비해서 월등히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왜 차수가 크면은 월등히 크냐? 이 수직선에 실수를 1대1 대응시킬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실수축 R축이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Y축을 잡으면 우리는 평면의 세상이 열려요. 이 평면을 우리는 R제곱 평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세상을 2차원이라고도 그러고요. 근데 이 평면 위에 점이 여전히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2차원 평면하고 1차의 직선 사이에 그 무한대의 개념은 자, 이 극한값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2차원 평면에서 1차원의 직선을 2개 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평면에서 직선 아무렇게나 2개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2개를 빼도 평면에 남아있는 점은 여전히 무수히 많을 겁니다. 즉, 차수가 큰 쪽에서 차수가 작은 쪽을 빼봐야 차수가 큰 쪽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차수가 큰 쪽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무한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극한값의 꼴로 돌아가면 둘 다 무한대 같은 방향의 무한대가 더해지면 그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다시 상수에다 무한대를 곱했을 때 그 상수가 양의 상수면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음의 상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무한대에다 상수를 더해봐야 이 상수는 이 무한대에 비해서 별게 아니라고요. 다 큰 쪽에다 흡수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양의 무한대. 무한대를 상수로 나눴어요. 상수의 양음 부호에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꼴 분모는 엄청 크고요. 분자는 일정해요. 그럼 분모가 월등히 크다면 그거는 모두 0으로 간다는 개념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저런 꼴을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부정형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뭘 배웠죠? 0분의 0꼴 두 번째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대표적인 부정형이고요. 조금 발전된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아니면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입니다. 이때는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다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n제곱, 분모는 n 빼기 1로 봅시다. 그러면 얘는 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도 좋고 n제곱으로 나눠도 좋은데 n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1 빼기 n분의 1이고요. 분자는 n이 하나 남죠. 이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배웠죠. 그럼 분모 전체는 1로 가죠. 분자는 여전히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차수가 더 크다면 분자는 분모보다 더 큰 농도를 갖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무한대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다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제곱이고요. 분자가 n-1이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 정리해 보면요. n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되겠죠? 얘는 0으로 갈 테고요. 그럼 분자 전체는 1로 가죠. 분모는 여전히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의 극한은 다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모가 월등히 큰 무한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큰 거분의 작은 거의 개념은 다 하나같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같다. 세 번째 경우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5분의 2n 빼기 4로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1 더하기 n분의 5가 분모고요. 분자는 2 빼기 n분의 4죠. 그러면 이 n분의 상수꼴은 다 하나같이 0으로 가죠. 그럼 남는 거는 1분의 2, 결과는 2만 남는데 이 극한값 2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그 최고차항의 계수의 b가 바로 극한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b로 수렴을 하죠. 이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인데 만약에 지수식분의 지수식이라면 같은 모양의 무한대를 만든 다음에 그 같은 모양의 무한대의 계수의 b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의 계수의 b 대신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요. 같은 꼴의 무한대의 계수의 b라고 말해도 된다고요.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값. 저것도 부정형 중에 하나인데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수렴 발산을 조사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분수식 꼴로 변형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무한 등비수열이라고 나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겠대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항 A 공비 R이라고 할 때 일반항 A에는 AR의 n 빼기 1승으로 정의되죠. 이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식의 모양이 지수식입니다. 지수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식에 대한 수렴 발산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테니까 그 무한대로 가는 게 지수에 있다고요. 그냥 지수식에 대한 극한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조사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밑 R을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R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지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즉 절대값을 풀면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겠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극한은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2라고 합시다. 그럼 2의 n승은 자, 이 거듭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무한이 커지고 이 지수식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그림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2의 x승이라면 n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곡선의 y값은 무한히 올라가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요. 그러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짝수로서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5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홀수라면 마이너스가 살아서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이거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진동하는 형태로 해서 역시 발산에 해당된다고요. R이 1이면 1의 n승의 극한값은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1의
n승에 대한 극한값은 1로 정의되죠. 수렴하죠. 다시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절대값을 벗겨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플러스 1로 고쳐야 되겠죠. 이때 r의 n승의 극한, 자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분의 1,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1번에서 그랬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값 0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어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를 갖는다면 그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무한제곱은 n의 짝홀수성에 의해서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두 개 이상의 극한값을 가지면 극한값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발산의 일종이죠. 여기서 우리는 R의 n승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데 특히 수렴에 집중해 본다면 지수식이 수렴하는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죠. 요 범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령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승이 수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A가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 방법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A가 0인 경우겠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도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 하더라도 A가 0이면 무조건 0일 테니까 A가 0인 경우도 수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급수라는 말은요 시리즈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합의 극한값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1까지 합 sn의 극한값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죠. 이 sn 대신에 시그마를 사용해서 k가 1에서 n까지 ak의 극한값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기가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여기에는 리미트 기호가 표현되지 않았죠. 무한대라는 것이 시그마 위에 있음으로써 리미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 그러니까 sn과 일반항 an의 극한값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an은 무조건 일반항은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 an을 sn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sn에서 sn-1을 빼는 거고요. 근데 얘가 알파로 간다면 그 앞에 있는 한까지의 합 역시 알파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알파 빼기 알파가 되니까 결국은 0이 되겠죠. 자, 이 개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라고 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1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 그러니까 무한히 진행된 상태에서 an에 가까이 간 게 알파라면 an-1도 무한히 진행된 거에 한 개 앞에 있는 항인데, 이것도 역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진행된 상태에서 an의 극한값하고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n 더하기 1도 무한대로 진행된 거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의 a n 더하기 1의 극한값 역시 an하고 같다고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로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an이 알파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은 알파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n이 무한히 갔으니까 알파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a2n도 무한히 간 거니까 알파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참입니다. 그러나 역의 명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 알파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알파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예요. 왜냐하면 이 a2n은 수열 an의 짝수항만을 말합니다. 짝수번째 항. 그러니까 이 짝수번째 항은 알파로 수렴하는데 여기에는 홀수항을 말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a2n은
수열 AN의 일부를 말한 거예요.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일부를 말한 거죠. 일부,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고 해서 홀수 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AN은 짝홀수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반항 AN의 홀수항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얻어낼 수 없어요. 정보를 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항 AN이 알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이 명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Sn 빼기 Sn-1이라면 Sn이 알파일 때 Sn-1도 알파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0으로 단정할 수 있죠. 즉 합이 수렴하게 되면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간다는 거. 이거의 대호 명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즉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SN은 알파가 아니라 이 가정을 부정하는 게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SN은 무조건 발산하게 된다고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말하겠죠. 자,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해서 공비가 1이면 SN은 AN이죠. 첫 항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A가 양이면 양의 무한대로, 음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공비가 1이 아닐 때 n항까지 합 SN은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으로 우리는 이미 익혔던 공식이죠. 여기서 지금 극한을 취한다면 n이 역시 R의 지수에 있죠. 그러면 그 밑을 4가지로 나눈다고 앞에 무한 등비수열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R이 1인 경우가 있었는데 1인 경우는 이미 여기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R의 n승은 무한대로 가서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근데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무한제곱은 어디로 간다고 배웠죠? 앞에서 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남은 것이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즉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두 개의 값을 갖겠죠. 역시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게 되면 발산한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역시 공비에 의해서 수렴 발산이 결정이 되는데 특히 수렴하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때 R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아까 무한 등비 급수가 아니라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수열이 수렴한다면 그때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을 포함했는데 그 차이가 1의 등호가 없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때 수렴값은 다시 한번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의 값이 수렴값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그러니까 도형이 반복되는데 이 도형에 활용된 무한 등비급수는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런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도형을 프랙탈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도형에 활용된 문제는 과거 2004년부터 한 10년 이상 매해 출제가 됐었어요. 이 도형에 활용된 문제의 유형은 다시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길이의 무한합을 구할 때 공비가 제일 중요하죠. 공비는 닮은 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형에 기준되는 변을 하나 잡으세요. 그 변을 A1이라고 할 때 두 번째 도형에 대응되는 변 A1분의 A2, 즉 길이의 비가 닮은 비죠. 그게 공비라고요. 그런데 넓이의 무한합을 구할 때는 공비는 바로 이 닮은 비를 제곱한 비겠죠. 넓이의 비니까. 즉 A1분의 A2의 제곱으로 공비를 결정해 주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개수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개수가 뭐 2배 되거나 3배 되거나 4배 되거나 이럴 때는 개수 비가 있겠죠. 그럼 개수 비가 존재하는 경우는 공비는 닮은 비의 제곱에다가 개수 비를 곱한 거를 공비로 잡아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좌표의 극한값. 좌표의 극한값은 항들을 나열시키는 거예요, 우선.
항들을 나열시키다 보면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무한 등비급수에 의해서 수렴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고요.